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6시 30분 기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 상황입니다. 항공기는 전소되었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 이 중에 승객 175명이고 태국 국적의 승객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6명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중에 사망은 132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일단 폐쇄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구조 현황입니다. 2명, 객실 승무원 2명입니다. 구조되어 서울 이대병원, 목포 중앙병원으로 이제 이송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안치 장소입니다.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외부 이송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돼서 항공사고 조사관 8인, 항공안전감독관 9인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초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관련돼서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모두 현재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협업 체계입니다. 소방에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72명이 현장에서 수습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고 수습본부입니다.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 수습본부를 설치 운영 중이고,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또 피해자와 가족 간의 매칭, 또 유가족 대표 사고 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MBA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고기가 8시 57분쯤 01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할 때도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던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사고기가 착륙을 했을 때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사고기가 거의 전소를 했고 남아있는 동체는 꼬리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생존자도 여기에서 구조한 게 맞고 또 꼬리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고 시간 경과에 대해서 토의를 시켜드리면요. 54분, 8시 54분에 관제탑 착륙 허가가 있었고 8시 57분에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이 있었고 8시 59분에 조종사 메이데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2시 03분에 최종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내려졌는지 여부는 지금 동영상에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동영상상으로는 안 내려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FDR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확히 화재 발화 시점도 지금 동영상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그 시점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꼬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구조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현재 계속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좀 더 구조되는 상황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산일보인데요. 한 가지 신해안 쪽은 대표적인 조류수 식지인데 조류 충돌 방지 장치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습니까? 승객이 그쪽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 방지 장치가 좀 소홀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조류 충돌 이제 방지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류 방지 활동을 충돌 방지를 했던 인원들 저희가 좀 조사를 보다 명확하게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력 배치와 장비 배치들이 함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오늘 아침에 어떤 사고 상황에서 이 어떤 인원 배치라든지 장비의 작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면밀히 한번 조사 과정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될까요? 연합뉴스 임종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도요. 그 온라인상에서는 2022년 11월에도 뭐 엔진 문제를 일으켰는데 당시 뭐 대용공 연패 시도가 있었다 이런 글이 돌고 있고요. 최근에 바로 이틀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고 뒤에 이전 뭐 정비나 사고 이력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항공기에 대한 정비 이력은 현재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파악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 위입니다. 그 8시 59분 메이데이 상황 후에 9시 3분 최종 충돌하기 사이에 폭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폭행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복행이 한 2, 3분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시간은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대략 3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위스 권영입니다. 폭행을 해서 거꾸로 내려서 착륙을 했는데 착륙 지점이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지, 이게 정상적인 착륙 지점과 좀 다른지, 얼마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항폐사가 1월 1일 오전 5시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착륙 지점 죄송합니다. 착륙 지점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왜 1월 1일 오전 5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1월 1일 오후 5시까지 설정을 해놓은 것이고 이거는 제가 좀 공항에 이 상황을 좀 봐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 뉴스원 조용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조류 충돌 경보를 내리는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류 충돌 경보가 없더라도 충돌이 발생을 하면 조종사가 기내에서 해당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공항에 어느 정도 이 조류가 이렇게 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그 좀 더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기 서울경제 배상윤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생존 승무원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세대 스트라이크를 얘기하셨고, 당시에 기내에 있었던 이제 승객분이 가족에게 이제 보낸 톡이 지금 현재 한 언론사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세대 충돌이라는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승객과 승무원 모두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기내 방송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 상황, 당시 기내 상황을 조금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그 기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아까 여러 말씀하셨던 뭐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같이 조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밝혀 나가야 될 그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부산일보인데요. 조류가 지금까지 보면 엔진에 충돌을 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이제 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 왜 랜딩 기어는 왜 안 펴진 겁니까? 이게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랜딩 기어도 이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그 항공기 이제 기술적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확한 이제 원인과 당시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좀 진행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사 내용과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네. 그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이 꺼지면 다른 것도 막 할 수 없듯이 비행기도 엔진이 꺼지면 랜딩 기어를 조작할 수 없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네, 조류 경보가 통상 관자탑에서 이렇게 참고하라고 조언을 줍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이제 보통 판단을 하고요. 그 랜딩 기어가 고장 나면 자동으로 하던가 또는 수동으로 하던가 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왜 안 펴진 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왜 안 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는 정확하게 FDR 그 분석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질문이 엔진 고장하고 랜딩 기어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잖아요. 그 질문 부분이 통상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정확한 원인은 이제 규명을 해봐야 되고요. 네, JTBC 김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비행기로 인한 당시 관제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로 그 복행하는 시간이 좀 짧은데 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양쪽이 일단 엔진 양쪽이 불능이었 문제고요. 일단 두 번째는 그 공항의 그 방벽 이게 글라스 디펜스인 것 같긴 한데 결과론적이지만 이 반대쪽에 혹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사항이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좀 앞서 브리핑에서 여쭤봤었는데요. 공항 구조상 혹시 남부와 북부 한쪽 끝단과 외벽과의 거리에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를 여쭤보면은 그 8시 54분부터 9시 3분까지 이제 교신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최종 교신이 오갔던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자료 다시. 예, 저 공항정체관입니다. 활주로 양 끝단에서 외벽까지 거리는 그 양측 동일하게 323m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동일하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대실 승무원들 구조된 게 다 꼬리 쪽인가요? 남아있는 거기서 예, 그거를 제가 구조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8시 20분쯤에 1차 착륙 시도가 실패했는데 이거 원인은 혹시 뭐였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조류 충돌로 인해서 조종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냥 추정만 일단 하고 있고요. 1차 복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도 뭔가 기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복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긴급하게 짧은 쪽으로 런웨이 19번 쪽으로 이렇게 착륙을 허가받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럼 조류 충돌이 8시 그 경보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블랙박스가 수거됐기 때문에 그 안에 비행 기록이라든지 또 뭐 음성 기록 같은 거를 제가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장의 인적 사항이 좀 파악이 됐을까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통상적으로 조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 네, 통상 조사 기간이 이 상업용 여객기 같은 경우는 짧아도 6개월, 길게는 큰 사고 같은 경우 뭐 3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체 문제, 조종 절차 문제, 또 외부 요인 문제, 복합적으로 사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명하려면은 굉장히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체가 외국에서 제작됐고 각 부품들이나 중요한 장비 이런 것들도 또 제작국의 기술 의뢰도 진단도 받아야 되고 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수요된다는 점 좀 양지해 주시고요. 아까 어느 기자님께서 51분에 또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인시켜드리면 54분에 착륙 허가를 받고 1차 시도를 하다가 57분에 그 조류 이동 조언을 받고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다시 재상승 복행을 했었습니다. 그 51분은 그거는 잘못된 팩트 같은데요. 자, 듣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안 되는데, 딴 게 아니라 그 3시 브리핑을 하실 때는 조류 충돌 경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조류 충돌 조언, 조류 충돌 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보가 주의나 조언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지와 조류 충돌을 경고하는데 이 단계가 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그 관제사들이 그 영어로 관제 지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그 용어 그 혼선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관제탑에서 그 조류가 이동 중이 주의하라 이런 취지로 그 조언을 줬고 그 경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관제탑에서 특정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조류가 이동 중이니 주의하라 이런 그 취지로 그 조종사에게 교신을 해줬습니다. 조류 경고 딱 그거 하나 있는 겁니까? 조류 충돌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요게 그 단계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거는 다양하게 관제탑에서 그 당시 근무자가 조류 상황을 보고 조종사에게 참고하도록 관제 교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반드시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아마 착륙 경로에 그 조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관측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단위의 경고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최고 상위, 최고 단위의 경고. 항공기 그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그런 상황이 뭐가 있다 그러면 바로 뭐 우회를 시키던가 뭘 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뭐 단계를 나눠가지고 직접 경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그 착륙 경로 앞에 새들이 이동하니까 그 주의하라 이렇게 그 관제사가 지시를 한 겁니다. 예, 당시의 관제사의 어떤 그 조종사하고 교신했던 내용이라든지 당시에 그 새들의 어떤 뭐 그 출현 뭐 그런 상황들은 제가 이제 해당 관제 기관하고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파악되는 상황을 보고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조종사와 관제사과의 교신 내용은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를 다시 좀 정확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종사가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할 때 어떤 상황이다라는 상황 설명은 없었나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로는 상세한 그 상황 설명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기장 인적사항이 파악된 게 있을까요?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몇 살인지 이런 거 파악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활주로 무안공항이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그 건축 자재나 돌무더기 등을 쌓아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기장과 부기장 모두 이제 한국 국적의 분들이십니다. 분들이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6,823시간 정도 비행 시간, 또 1,560시간 또 비행 시간 이렇게 또 비행 시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공항정책관께서 아까 그 활주로 연장 사업 관련돼서
활주로 연장 사업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주로 확장 사업은 그 착륙한 지점의 앞쪽이죠. 그 활주로 맨 앞단인 거죠. 뒷단이 아니라. 지금 앞단? 예. 아니 그 착륙하는 쪽에서 보면은 터치다운 쪽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예, 터치다운 쪽에 가까운 쪽. 여기 승무원 두 분은 구조가 되는데 꼬리 부분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왜 구조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승무원 두 분이 꼬리 부분에 구조가 있는데요. 왜 다른 승객들은 다 꼬리 부분에 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승무원 분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승객들은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런 내용이 좀 사업이시고 왜냐하면 가족분들이 되게 답답해하시거든요. 이 현장에 있는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 정도까지만 받고 그 다음 브리핑은 19시에 또 있습니다. 19시에 저희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